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관련된 PPT를 만들어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PPT를 제작하여 보였습니다. 먼저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은 과거 문서 중 하나이며 그 다음은 유클리드 원론의 첫 번째 영업학 표지입니다. 지금 나오시는 이 사람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만든 유클리드라는 그리스의 수학자입니다. 일단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에 의해 구축된 수학 체계로 그의 원론은 기하학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논리로 알려져 있는 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그 다음으로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두 개 이상 그을 수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하학을 말합니다. 세 번째, 유클리드 기하학은 제5공리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면서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 존재한다가 성립하지 않는 공간을 다루는 기하학으로 쌍곡기하학, 타원기하학, 택시기하학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리론적 구성법에서는 직선 평면 등의 기본적인 개념의 부정의 요소이다. 2000년 또한 유클리드의 공리는 어떤 정리도 유도해낼 수 있을 만큼 직관적으로 매우 명백한 것으로 보였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참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은 유클리드의 공리와 공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의의 점과 다른 한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단 하나뿐이다. 두 번째, 임의의 선분은 양 끝으로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임의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네 번째, 직각은 모두 서로 같다. 다섯 번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이 직각보다 작으면 이 두 직선을 연장할 때 두 직각보다 작은 내각을 이루는 쪽에서 반드시 만난다. 라는 5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가로를 열고 따로 적어놓은 부분은 위에 있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다르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도록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인 평행선 공리는 다른 네 공리의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 경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못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이탈리아의 수학자 사케리는 5번째 공리를 부정해 모순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케리는 새로운 정리를 많이 얻었으나 새로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공리의 모순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연구해온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사케리 다음으로 19세기 이탈리아의 수학자 벨트라미에 의해 이 공리는 증명될 수 없음이 밝혀졌고 또한 이것의 반대 상황을 가정해도 모순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벨트라미의 다음으로 1829년에 러시아의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로바첵스키는 평행선 공리를 도입하지 않은 새로운 기하학을 한 러시아 저널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나온 이 두 사진은 수학자 벨트라미와 이바노비치 로바첵스키입니다. 오른쪽이 로바첵스키이고 왼쪽이 벨트라미입니다. 이제 로바첵스키가 러시아 저널에 발표한 후에 독일 가우스가 제5공리 대신 평행선을 몇 개나 그을 수 있다는 공리에서 출발하여도 모순이 없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가우스 다음에 비유클리드 기하학 연구가 발표되지 않았고 1831년 가우스의 친구 보여이 퍼르커시의 아들인 헝가리의 보여이 야노시에 의해 연구되어 그의 아버지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854년 가우스의 제자인 베르나르트 리만은 기하학의 기초에 관한 강연을 하였고 그는 공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5번째 공리가 성립하는 공간은 공률이 0인 공간이고 평행선 공리 역시 공률이 1이면 공면처럼 평행선이 없는 공간, 공률이 -1이면 평행선이 무수히 많은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이론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공률이 정해진 수로 나타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이론도 세워 공면 위의 기하학으로 일반화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수학자 가우스이고 그 다음은
보여의 포르커스의 아들인 보여의 포르커스의 아들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사진이 가우스의 제자인 수학자 리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유클리드 기하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를 보시면 유클리드 기하학, 쌍곡 기하학, 구면 기하학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옆을 평행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학, 측지선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행선에서 유클리드는 단 한 개가 존재하지만 쌍곡에서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구면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에서는 유클리드에서는 삼각형의 넓이에 관계없이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일정하지만 쌍곡은 내각의 넓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작아집니다. 그 반면 구면 기하학은 삼각형의 넓이가 넓어질수록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같이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 측지선에서 유클리드는 길이가 무한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단 한 개뿐입니다. 쌍곡도 똑같이 길이가 무한대이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 개입니다. 마지막 구면은 길이가 유한하고 일정하지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단 한 개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측지선에서 보면 유클리드는 직선, 쌍곡은 곡선, 구면은 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분류된 것을 총 4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쌍곡선 기하학입니다. 일단 쌍곡선 기하학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논리적으로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유클리드 기하학은 여러 공리 중에서 평행선 공준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구부러지지 않은 평평한 면과 공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런 평면과 공간에서 평행선 공리는 아무런 문제점을 갖지 않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즉 구부러진 국면과 공간에서는 다른 공리 공준들은 모두 성립하지만 평행선 공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하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유클리드의 다른 공리들은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평행선 공리만을 바꾼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건 쌍곡 기하학의 위구이고, 이 옆에 보이는 사진은 유클리드 기하학과 쌍곡 기하학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쌍곡선 기하학의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곡률에 따라서 곡률이 0인 공간, 양수인 공간, 음수인 공간으로 구분함으로써 유클리드 기하학과 함께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대상이 된 공간이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더 이상 기괴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합당한 또 하나의 기하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타 있지만 쌍곡 기하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쌍곡 기하학은 가우스, 로바체프스키, 볼리아이가 만든 기하학입니다. 쌍곡 기하학은 바로 곡률이 음수로 일정한 공간에서 성립하는 기하학으로 위구와 같은 공간에서 성립합니다. 현재 보이시는 것은 안장골 모양의 그린 삼각형과 두 발산하는 울트라 패러럴 라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쌍곡선 기하학에서의 삼각형 내각은 이 삼각형 세 내각 크기 합이 180도라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정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서 평행선 공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평행선상에서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되는 것인데, 쌍공경 위에서는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영상을 멈추고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타원 기하학입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분류되는 타원면 위에서 벽식으로 설명하는 기하학입니다. 타원 기하학 중 가장 간단한 구면 기하학은 리만 기하학이라고 불립니다. 타원 기하학에서 평행선 공리는 한 직선에 있고 그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을 지나면서 그 직선과 만나지 않은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지만 위키피디아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타원 기하학의 모형으로는 좌표 공간의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인 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점을 구의 중심 같은 거리를 구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합니다. 구에서 중심을 지나는 평면과 구의 교선을 직선으로 정의하면 평행 공리의 불능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타원 기하학의 성질에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의 두 점이 만나고 삼각형 내각의 합이 항상 180도 이상 540도 이하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로, 같은 구면 위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비는 내각의 합에서 180도를 뺀 것의 비입니다. 네 번째, 같은 구면 위에는 합동을 제외한 닮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곡률이 양인 공간에서 성립하는 기하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택시 기하학인데, 헤르만 민코프스키가 19세기에 고안한 택시 기하학은 유클리드 좌표 기하와 거의 유사하나 거리 함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블록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있는 경우 점과 점 사이를 구할 때 유클리드 기하학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방면에 택시 기하학에서는 블록의 변을 잽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직각삼각형에 관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AB와 B를 CD로 묶은 사이의 거리는 아래 보이시는 공식처럼 완성됩니다. 현재 제가 위에 보이는 공식 말고도 택시화를 예로 들어서 구한 예도 있으니 한번 위키피디아를 가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택시 기하학은 실생활에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택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택시 평면 위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택시 기하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분류되게 됩니다. 현재 나오는 사진은 이 택시 기하학을 만든 헤르만 민코프스키의 사진입니다. 이제 택시 기하학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형의 합동 공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는 정삼각형의 정의를 택시 평면에 적용하면 세 각의 크기가 각각 45도, 45도, 90도가 나옵니다. 즉 택시 기하학에서는 정삼각형의 모양이 다릅니다. 세 번째,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인 마름모의 대표적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는 것인데 택시 기하학에서는 이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정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이라는 원의 정의를 택시 평면에 적용하면 x 플러스 y는 r을 만족시키는 점 xy의 집합이 됩니다. 이 집합은 원이 아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마지막은 절대기하학인데요. 절대기하학은 도여이 야노시가 1832년 고안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제5공준인 평행선 공준이 만족하지 않으며 측지선을 바탕으로 합니다. 절대기하학은 중립기하학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기하학 법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인 쌍곡기하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절대기하학은 순서기하가 확정된 것이고 따라서 순서기하의 법칙이 절대기하학에서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절대기하학은 아핀기하학에 반대하기 위해 유클리드의 첫 번째 공리를 추측하였는데 그것은 유클리드의 세 번째, 네 번째 법칙을 추측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서기하는 절대기하학과 아핀기하학의 공통된 기초입니다. 절대기하학은 타원기하학과는 반대되며 이론적으로 평행한 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클리드의 평행선은 곧바로 오류로 증명됩니다. 반면 평행선이 인정하는 것은 절대기하학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대기하학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유클리드 공리에서 처음 28개의 명제가 평행선을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절대기하학에서는 타당합니다. 절대기하학으로 외곽 법칙과 삼각형의 합은 180도라는 사케리 르장드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타도 많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